약간 좀 떨리네요.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너무 훌륭하게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 좀 다른 분 스타일하고 많이 다르고요. 내용 토픽도 좀 많이 다른 거라 제가 이거 준비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큰 펀딩 없이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케이스도 많이 보고 준비해온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16년 경력의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고요. 삼성전자, 맥스터, 텔레시스 와이어리스, 마벨, 브로드컴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2주 전부터 TSMC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파운더리죠.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업가로서의 제 경력은 4년 전에요. 2012년 3월에 맥북용 다킹 스테이션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투자 유치, 팀 빌딩, 설계, 소싱, 브랜딩,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생산 물류, 판매 고객 지원까지 이끌어봤고요. 한 2년 조금 넘게 그렇게 이끌어봤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회사랑은 제가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한 1년 반 전부터 브로드컴에 다녔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 회사 매출이 한 2 밀리언 정도 되는 그리고 프로피터블한 기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비전을 말씀드리면 Dreamer, Maker, Enabler 이게 제가 이게 인생에서 모토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제 트위터 어카운트는 제 이름 그대로고요. 그 오늘 말한 토픽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그 트위터 어카운트에 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제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은 트위터에 트윗을 하거든요. 그 저를 팔로우 안 하시더라도 제 트위터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트스트래핑이란 뭔가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파퓰러한 컨셉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은 적은 개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자본을 가지고 그 운영 자본이 그 회사에서 레비뉴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운영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큰 벤처 펀딩 같은 것을 받지 않고서는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의미하는데요. 이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개인 인컴일 수도 그 수입일 수도 있겠고 통장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몰게지 그 주식 담보 대출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그 커스터머 펀디드 컴퍼니.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돈을 벌어가면서 그걸 회사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 말할 때는 커스터머 펀디드 컴퍼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요. 그 창업자가 처음부터 그 돈을 버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게 합니다. 세일즈맨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하면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지금 그 통계가 잡혀 있는 수천 개의 컴퍼니는 그 잉크라는 미국 그 경영 잡지가 있는데요. 그 경영 잡지에서는 매년 5천 개의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컴퍼니를 뽑습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을 뽑는데요. 그것의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3년 전에 매출이 10만 불 이상이었다가 그리고 200만 불, 그러니까 3년 뒤에 그 연간 그 매출이 200만 불이 되는 그렇게 고속으로 성장된 회사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한 5천 개의 회사를 뽑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60% 절반이 넘어가는 회사가 거기에서 탑 500 컴퍼니, 그러니까 500개의 최고의 회사들의 60%가 그 10,000불 미만의 비용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그 외부 펀딩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부트스트래핑은 회사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은 벤처 캐피탈에서 펀딩 받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벤처 캐피탈을 꼭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쉬운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부트스트래핑 컴퍼니들이 많이 성공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좋은가요?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굉장히 판단 같은 것들을 클리어하게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투자가 되거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인볼브가 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그 맞추다 보면은 어떤 그 아주 클리어하게 커스터머를 중심으로 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사의 오너십에 있어서는 완전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다운사이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파이낸셜 리스크,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그 파운더가 위험을 떠안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게 되니까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케이스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컴퍼니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만들어집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파운더는 센터 오브 유니버스라고 누가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 창업자는 그 모든 에코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은 제가 회사를 만들면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한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파운더들을 만나면서 도와주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큰 회사를 만드는 것은 파운더구나. 정말 뛰어난 회사를 만드는 것은 파운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베스터도 아니고 사실은 뭐 보드 멤버도 아니고 컴페티터도 아닙니다. 이거는 파운더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많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파운더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그럼 그렇게 성공했는가? 큰 회사들로 치면 오래된 회사는 애플 컴퓨터, 클로럭스, 코카콜라, 델 컴퓨터, 휴렛 패커드, 고프로, 스패닉스, 린다닷컴, 얼마 전에 1.5 빌리언 달러 어퀴지션 됐죠. 테크런치, 마이피트니스팔 이것도 올해 초에 한 500 밀리언 달러로 어퀴지션 됐고요. 페이스북은 이건 조금 이제 초창기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7 시그널스, 이 37 시그널스는 지금 현재 많은 스타트업들이 쓰고 있는 그 루비손 레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워스앱, 아틀라시안, 99 디자인, 오큘러스 리프트, 마인크래프트, 스컷 캔디. 이 회사들은 다 500 밀리언이거나 아니면은 빌리언 달러 이상의 그 회사 가치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미난 것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스패닉스인데요. 제가 예를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사라 브레이클리라는 그 여자분이 2000년도에 그 창업을 했는데 5,000불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팬티홀스라는 여자 네이가 네일을 그러니까 그 몸매를 보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2년 전에 빌리언 달러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 오너십이 100%여가지고 빌리언이어가 44세로 빌리언이어로 등록되는 그런 예를 만들었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여자분이 말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No but left behind. 세상의 모든 엉덩이를 다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좌우를 보시면 이 메릿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합니다. 팬티 라인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몸매를 보정해 주는 건데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되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러한 혁신들을 만드는 요소들일까? 제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세 가지 것들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모방, 이미테이션, 두 번째는 실험, 익스페리먼트, 세 번째는 연결, 커넥션입니다. 의외로 모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혁신이 아니고 이거는 베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됐을 때 모델이 페이스 매치라는 거 2003년도에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Am I hot or not이라는 아주 실리한 그 웹 서비스, 그 당시에서는 그 2000년도에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보팅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선 대학교에서 적용한 게 페이스 매치였고 이것도 해킹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건데 하버드 그 서버가 그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갤럭시 폰도 그 아이폰의 그 모델을 그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좋은 예고요. 스티브 잡스가 1994년 인터뷰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애플 하면은 혁신의 대명사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인터뷰 때 했던 말이 피카소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 그러니까 좋은 아티스트는 베끼지만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뒤에 덧붙여서 말한 것이 We have been always shameless on stealing great ideas. 우리는 언제나 훔치는데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모방해서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혁신을 거기서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예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뭐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그분이 영국 분이 한 15년 동안 한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요. 5,000 프로토타입 14년 동안 만들어서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죠. 그분은 지금 나이가 67세입니다. 3 빌리언 달러, 3조 원의 개인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이 연결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할 수 있는 다트들, 다양한 엘리먼트들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시대의 가장 최고의 기술들에 대해서 익스포즈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의 좋은 예는 GPS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957년도에 소련에서 스푸니크라는 그 새들라이트 처음으로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그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어드밴스 피직스 랩에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 새들라이트 지구 주변을 도는데 전파를 라디오 웨이브를 발생할 것이니까 그걸 한번 픽업해보자 하는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이 라디오 전문가여서. 근데 또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시그널을 잡으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게 접근할 경우에는 그 주파수가 빨라지고 멀리 갈 때는 주파수가 느려지는 그러한 효과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 위치를 궤적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랩의 보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 어떤 게 시작됐냐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궤적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궤적을 아는 세럴라이트의 궤적을 아는 거에서 지상의 위치를 거꾸로 알 수는 없겠는가 그런 내용을 시작한 것이 GPS 프로젝트가 됐고요. 그게 아주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었죠. 이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접근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킨토시도 그 애플의 맥킨토시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가 얘기할 때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만들어서 이러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 기업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세 가지 혁신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미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미테이션에서 그냥 단순히 베끼는 것만 가지고는 혁신이 되지 않고요. 그러한 것들의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혁신의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최근에 있었는데 근데 에드오닛이라는 회사인데요. 2011년에 그 스타일러스, 우리가 많이 쓰는 스타일러스 있죠? 그 스타일러스를 가지고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는 스타일러스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스타일러스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같은 것을 썼을 때 그 압력식의 그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아이폰부터 나왔던 것이 정전압식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정전압식 터치 스크린은 그 손가락이 닿는 면적에 그 중점을, 가운데 점을 픽업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좌표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스를 만들면 손끝처럼 저렇게 둥근 것, 좌측 상단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교한 그래프를 그릴 때 그 포인트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려 나갈 때 그걸 지나간 다음에야 내가 어느 위치에 무엇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2010년도에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품입니다. 오 스타일러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그 문제점을 해결했냐면 보시면 왼쪽 사이드에 보시면 링 쉐입의 메탈이 있습니다. 그게 터칭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서는 힌지가 있고 그게 움직이는 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스타일러스처럼 하면 원 형태의 넓은 면적이 캐패시티브 터치 스크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윈도우가 보이기 때문에 그 그리는 부분의 정교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좋았는데 이 회사는 미안하게도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에드오닛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에 만든 것을 베껴서 더 발전시킨 게 나온 것이죠. 저것을 보면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켰냐면 이것의 원리를 그대로 픽업한 것인데요. 사실 링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원반 디스크로 만들고 그 원반 디스크를 만든 것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조인트를 넣은 것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성공을 했냐 하면요. 2011년도에 킥스타터에 발표를 하고 2012년도부터 발매가 들어갔는데 한 3년 동안 이 유닛만 한 200만 유닛을 팔았습니다. 200만 유닛이라 그러면 이게 가격이 개당 30불 정도, 30불에서 50불 정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레비뉴를 만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그 동배 오피스가 하나 있고 대만에도 오피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텍사스에도 오피스가 있나 그 상당히 사이저블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작은 차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얘는 4개월 전에 나온 그 모니터 듀얼 스크린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바일 모니터.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랩탑에 세컨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애플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패드가 나온 직후부터 아이패드를 갖다가 모바일 스크린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냐면 그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을 통해 가지고 같은 네트워크에 붙이면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아이패드가 세컨 스크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렉이라든가 같은 스크린에 붙여야 된다거나 어디 가더라도 와이어리스 랜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회사가 있는데 한 15인치짜리 스크린에 그 모바일 USB 모니터를 가지고 만드는 그 하드웨어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 와이어리스 솔루션을 가지고 와이어드 솔루션으로 만든 겁니다. 와이어드 솔루션을 만들어서 한 4개월 전에 런칭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와이어리스 솔루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와이어드 솔루션은 그
옵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밴드위스의 그 트래픽 밴드위스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얼마나 갔냐면요. 한 4개월 동안 한 1,500개 정도의 리뷰가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역추산해 보면 보통 통계적으로 리뷰 하나에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그 퍼체스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개당 한 15불이라고 치면은 그 중점을 잡아서 계산하다 대충 한 4개월 동안 11 밀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만든 그런 회사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그런 혁신 같은 것들은 사실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많이 그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죠. 이 올로 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패트릭 오닐이라는 사람인데 2013년도에 그 올해 창업자로 또 선정이 되는 사람이었었고요. 이 사람은 아이폰에 끼우는 그 렌즈 클립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연간 11 밀리언 달러 레비뉴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에이다프루트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요. MIT 출신의 리모 프라이드라는 여자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은 뒤에 사진에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로 크림이 나오네요. 이게 그 여자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MIT 학교에 다니면서 장난삼아 만든 프로젝트예요. 뭘 만들었냐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폰이 차징이 되는가, USB 포트로 어떻게 차징이 되는가를 그 테스터로 실험을 해가면서 그 2AA 배터리 가지고서는 전압을 올려가고 차징하는 것을 장난삼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인터넷에다 쉐어를 했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서킷까지 쉐어하고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오픈한 거예요. 좌측 상단에 보면 서킷을 보면 알지만 저항 몇 개 하고 IC 한 개, 뭐 캐패시터 몇 개 정도 달려 있는 아주 간단한 회로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한 6년 동안에 4.5 밀리언 레비뉴를 만드는, 그러니까 연간 레비뉴가 2012년도 연간 레비뉴가 450만 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뉴욕에 있는 회사고요. 세 번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엑시던탈한 게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있던 브로드컴에 있던 엔지니어가 그 애들이 쉽게 장난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플2 같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쉽게 열어보고 해킹도 하고 바꿔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 컴퓨터는 너무 복잡하고 비싸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소프트웨어만 하지 하드웨어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싱글보드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나이브하게 그 아주 순진하게 접근했냐면 이것을 3년 전에 발매할 때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게 최종 완성품인지 아니면 반제품인지 구별을 못 해갖고 FCC CE 서티피케이션 전자파 검증을 받질 않아갖고 출시가 늦어질 정도였습니다. 걔는 원래 목표가 이게 한 1,000개 파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발매하고 나서 1년 만에 100만 대 팔고요. 최근 3년 몇 달 전에 3년 마크를 했는데 3년 동안 500만 대를 파는 엄청난 지금 그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재미난 스토리예요. 그 작년엔가 그 애플이 WWDC에서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스위프트라는 컴퓨터 언어를 발표를 했는데 이 컴퓨터 언어가 처음 나오게 되니까 그 재미난 현상은 그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는 모두 그 컴퓨터 언어를 만든 몇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냐면 이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온라인 티칭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비디오를 올려서 이거를 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한 달에 한 6만 6천 불을 버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혀 자본 비용 없이 이런 비즈니스 만들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친구 아이디어가 참 재미난 것은 이 컴퓨터 언어를 배울 때 자기가 배우고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챕터 하나를 공부하고 애플에서 주는 딱딱한 책을 갖다 읽어보고 챕터 하나를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 챕터를 가르치면서 애플에서 주는 여제보다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챕터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하나 자기가 하나 원어를 마스터하기 전에 자기가 한 챕터 공부하고 자기 사실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워낙 리소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서비스를 사게 되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죠. 고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델로 보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사람 이 파운더는 재미난 것이 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처음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때 벤처 캐피탈을 갖다가 한 4밀리언 400만 불 정도의 벤처 캐피탈을 받아 가지고 비즈니스 했는데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서 머리나 식힐 겸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로 서프 여행을 다녔어요. 서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서핑을 하는 모습을 멋있게 찍을 카메라가 없을까 해가지고서 그 카메라를 만드는 거에 골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나사나 이런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을 끼워 붙여가지고선 그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해킹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첫 오더를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있는 카메라 전시회라는 전시회는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생각할 땐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찾아가고 거기다가 그 디자인 체인지 오더를 낸 거죠. 그게 5천 불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 현재 6조 원 회사 가치의 회사가 됐습니다. 재밌죠. 그럼 몇 가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부트스트래핑이 왜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거의 공짜거나 완전히 공짜로 어베일러블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바닥부터 만들질 않아요. 해킹 is new R&D. 이 어프로치로 들어간 것이 페이스북이었고 이 어프로치로 들어간 것이 스페닉스였고 스페닉스도 원래 펜티호스라는 것들 기존에 있는 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테스트해보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도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잘 디파인 됐다는 거예요. 마켓의 캐릭터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앱의 에코시스템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온라인 러닝 플랫폼 같은 것들은 아무나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리먼트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비행기표를 먼저 사라 그런 게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들은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기회를 많이 잃게 되는 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시작해서 굉장히 작으면서도 레디컬, 굉장히 다른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실험들이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메소돌로지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Ready, Aim, Fire가 아니라 Ready, Fire, Aim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거냐면 먼저 릴리스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파인 튠을 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내는 그 디자인 플로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Fire라는 거는 저는 덧붙여서 말하면 그냥 Fire가 아니라 Rapid Fire. 엄청나게 빠른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실패의 비용보다는 opportunity cost,
기회의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종합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Only if I have a great idea. 나에게는 왜 좋은 생각이 없을까?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까? 좋은 생각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xecution입니다. Excel in execution.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정말 execution에 뛰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시장에서 훅이 걸리는 제품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그러면 그것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아까 크게 성공했던 고프로 케이스도 그렇고 스페닉스도 그렇고 자기가 유저가 될 수 있는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ense of wonder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empathy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는 것들 그리고 유저가 first가 된 디자인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나 커뮤니티가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유저가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집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 마지막 페이지 3개는 제가 자원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건 나중에 자료가 업로드 되면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